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공동대표 박영식, 이상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8차로 종결될 줄 알았던 탄핵 심판 두 개 더 추가됐어요. 우리 9차 화, 10차 목 이렇게 추가됐는데 뭐 이번 주에 아마 이게 핵심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뭐 앞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잘 짚어주신 대로 사실 9차 변론이라는 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고 보는 원래 한 번 더 주기로 맞겠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려고. 양측의 변론도 들어봐야 되니까 한 번 더 하는 것은 다들 뭐 예상을 하셨을 텐데 한 번을 더 늘려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20일 10차 변론까지 연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추가적인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들어볼 것이냐 이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뭐 근데 홍장원 전 제1차장은 이미 뭐 듣고 싶은 내용은 다 들었다라고 보고요. 다 얘기했고 또 최근에 언론 나와서도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메모 논란이라든지 신빙성에 대해서 또 진실성에 대해서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홍장원 흠집내기를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불러줄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고 들어볼 얘기 다 들어봐라. 라는 의미에서 홍장원 제1전 차장을 불렀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지호 청장의 문제가 저는 더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조지호 청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조지호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건강상 문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서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청장으로 실제 부임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자신의 건강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자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쎄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목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국회 측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측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실제 그 체포조 지원을 위해서 경찰청장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목이 아마 이 헌재에서 뭐 기묘하게 다루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오늘 우리 시그니처님이 이상민 나비 넥타이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거보다는 저 넥타이가 좀 더. 그래요? 예, 지난주는 너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커 보였어요. 매우 선물 같이 보였어요. 패션쇼도 아니고. 예, 지금이 딱 어울린다 이런 얘기. 또 1일 영식 나왔다고 좋아하시면 아유 또 나왔네요. 아니 그걸 읽지 마시죠. 그 박영식 안 읽을게요.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다 틀렸어. 다 틀렸잖아요. 아니 저도 반주를 좀 즐기는 편이라서 이거 가져왔잖아요. 이거. 소주? 진짜요? 진짜 가져왔네. 이건 물입니다. 소주네요. 소주. 놀라실까봐. 소주인데. 그런데 저도 반주를 딱 즐기는 편이라서 딱 전화를 받자마자 알았어요. 이거 술 마셨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도 바로 안 받더만요. 한 20분 있다가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술을 마셨어요. 술 챘어 지금? 맥주 한잔 마시고 챘네. 이건 본인도 이제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했고 원장님은 서울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자주 이렇게 반주도 욕하지 마시나요? 그래서 방송에 욕하시면 안 됩니다. 답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억에 좀 오류가 있으신 거 오류가 돼 있어요. 술 마셔서. 아니 실제로 오류가 있으시니까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해외에 간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다 틀려. 근데 홍장원 저기 제1차장도 그렇고 조태용 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그 영식아 노래 하나 불러봐라. 저한테요? 이제 지금 이 10차 때 중요한 거는 홍장원 차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홍장원 차장도 아마 몰래도 지금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빛하고 이런 모든 게. 그 법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언론 하는 것도 좀 저희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여기까지 안 오시는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만나면 두 분이 다투고 두 분이 얘기를 할 건데
윤석열, 홍장원. 이게 유리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지금 보면 윤석열은 술 챈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제 기억의 오류가 누가 네. 더 많겠느냐라고 따져 본다라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3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됐을지 모를 윤석열 피청구인 쪽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낮지 그러니까요. 않겠느냐. 선수 올림픽 그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숙취가 24시간 가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수치가 꽤 가니까 그게 왜 증인 신청했는지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의문스럽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의 신빙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언론,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언론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메모가 특히 이제 조태용 원장이 발언했던 대로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 이제 네. 이런 말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고 워낙에 이제 발언에 좀 신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의도되게 4가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모가 조작됐다, 날조됐다라는 식으로 들리게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4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조작했냐 아니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뭐 방송에서도 아까 이제 박주영 네. 변호사님도 타 방송 모니터링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보니까 그게 4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게 막 어떤 내용이 다 다른 4개의 메모가 있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네. 처음에 체포 명단 들었을 때 이제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니까 막 흘려 쓰고 네. 이거를 또 보좌관이 이제 그 다시 나눠서 쓰고 수정하고 뭐 수정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다음날 보좌관이 또 그 들었던 거를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다시 쓰고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4개가 마련이 된 거고 심지어 지난주에 뭐 JTBC나 또 저기 CBS 나와가지고 본인이 썼던 그 초기 메모를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누가 더 진실성이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를 홍장원을 불러놓고 또 갑자기 그 10차 변론기일인 20일에 그 변론기일을 또 연기를 해달라고 네. 바꿔달라고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날짜를 맞춰서 윤석열과 홍정원 두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다시 연출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홍정원 측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국정원 내부의 CCTV에 자신이 동선이 잡혀 있다. 네. 이거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무실에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에서 완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 조금 차이 나는 걸 갖고. 그거까지 이제 문제 삼은 상황이라면 네. 뭐 공개하면 되죠. 공개하면 뭐. 되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그 않겠습니까? 메모장을 혹시나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제작진에서 그 메모장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가 확실한 게 김민우로 나와 있어요. 네. 김민우인데 누가 연필로 동그라미를 웅으로 쳐요. 예. 김민우. 예. 김민우는 가수예요. 예, 그쵸. 내 좋은 여자친구는 네, 가끔씩 이병열차 안에서. 예, 이병렬 예, 예. 어색해 진짜 네, 그 가수인데 김민우 그러니까 김민웅인데 김민웅은 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뭐 촛불행동 그 대표이긴 한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죠. 이제 친형이죠. 형이시죠. 친형. 목사님 아닙니까? 예, 목사님입니다. 예, 예, 저는 목사님. 잘 아는데 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 몰라요. 아마 네. 홍장원 뭐 전 차장이나 그 보좌관들 몰라서 김민우로 적은 것 같아요. 어색해진 그걸 적어놨다가 아니야 이만 웅이야 그래서 웅으로 바뀐 거 그것만 해도 그게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뭐 그 귀로 들었던 내용이 그쵸. 그때 당시에는 김민우로 듣고 적었다가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들리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들리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오류를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메모가 여러 가지 나온 제 것이지. 말이요. 저도 이거 사실 종합편성 채널이나 다른 데에서 네. 열심히 이걸 논란 삼아가지고 신빙성이 없다, 뭐 진술이 바뀐다.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일 수 있는데. 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메모를 한다고 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네. 페페로니나 올리브가 뭐 이렇게 약간 모양이 이상하다, 쪼그라들었다 해가지고 피자 맛이 변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내란 행위가 그 요거죠. 시각에 있었다. 이제 나오네요. 저기 김민우 나오잖아요. 김민웅 나오자. 저기 김민웅 밑에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저걸 보면 저걸 어떻게 지어내고 조작하고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요. 김민웅 아닙니까? 예. 김민우는 없어요. 김민우는 가수밖에 없어요. 이병열차 안에서 그 사람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거만 봐도 저기 메모가 몇 번 수정된 거는 맞는데 가필된 거라고 봐야 되죠. 왜 이 얘기를 자꾸 저는 하는지 그 유리한 거 가지고 왼손 오른손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계속 흔들려고 저렇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홍장원 전 차장이 10차 때 나오면 저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편 좀 들어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일반 짭범도 이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번개꿀에 콩고 먹는 헌재 소장은 궁예입니까? 예? 헌재에서 채택된 증거물이 엉망으로 채택돼가지고 오염된 증거물이잖아요. 네. 거짓 가능성이 높잖아요. 딱 봐도 아이. 변론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옳다 이렇게 보고 이 공수처보다 편파적이고 무능한 조직이 헌재다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꾸준히 제가 했어요. 아니 근데 판사 출신 어린이죠. 아니세요?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이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 나 판사예요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법치 헌법 이 근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가의 근간 이 사람 이자도 궁예쯤 되는 모양이 누구인가? 궁예입니까? 언제 소장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무능하고 에? 편파적이고 무지해요. 아유, 판사를 오래 하셨으면서 오염된 증거물이잖아요. 아니, 근데 오염됐잖아요. 과거에 우리 더럽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님도 이제 그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뭐 개입하지 말라.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르죠. 뭐가 아무튼 다르다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공수처보다 무능하다 헌재가 이렇게 제가 아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유, 좀 멋있어 보이죠. 안 멋있어요. 뭐가 안 멋있어요? 딱 멋있다고 울산에서 다 멋있다고 울산 가세요. 킹카예요 제가. 예. 아니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그 우리 윤석열 피청구인을 이제 저기 손절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그럴진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손절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정 변호인단의 두 나오네. 분이네요. 부정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6.25 전쟁입니다. 자유대안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변론 때문에 빨리 알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했.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재판에 한교안 지금 변호사죠.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으로 나와 있고 김기현 대표 등 법조인들이 오히려 이게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네. 부정선거 나와가지고도 별로 뭐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10차까지 한다고 한들 뭐가 좀 더 유리하게 바뀔지 또 네. 그날 또 연기해달라 하는 연기가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까도 잠깐 다루셨습니다만 이 윤석열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근거라는 게 네. 헌재 그 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과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이 일단 겹친다. 이제 요 논리를 하나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공판 준비기일은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 공판 준비기일 나가는 실제 뭐 이제 안 나가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잖아요. 거의 안 나와요. 변호사가 나가시거나. 나가서 네. 준비하러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연기를 해달라. 이것도 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는 전략이라고 아마 다들 보시겠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25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로 이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이제 10차 변론 기일을 지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거라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이참에 권한쟁의 심판권, 즉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선고권을 일찌감치 내리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해서 고 어간에 이제 변론 갱신을 미리 해버리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기한이 늘어나지 않나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 하루 이틀 예.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예. 이것이 또 2월 말까지 넘어가고 3월 초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실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먼저 급선무는 변론 기일 신청을 그러니까 그 변경 신청을 받아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굳이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안 모르겠습니다. 받을 것 같은 생각.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는 이제 윤 이자. 대통령의 복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요.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서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이고 기각돼도 걱정입니다.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하. 한재조차도 좌우로 쫙 갈라졌어요. 그렇죠? 뭐가요? 가만히 있어봐요. 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 진영에서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명태균은 어찌합니까? 뭐라고요? 명태균요. 명태균은 윤 어찌합니까? 대통령 가만히 있어봐요. 윤 대통령 복귀를 그렇게 기다린다. 그러면서 대선 거죠. 준비를 하시고. 대선 준비라뇨.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사 갑니까? 내놓나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지 이 나이에. 경남고 아니야. 고등학교 예. 저기 그 윤 대통령이랑 같은 중암고 같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자주 뵐 수 있어야 되는데 자주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 시장님 대선 가도에 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사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명태균 게이트건 관련해서 아무튼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님은 안 나오실 줄 쉽지 알았는데 또 않아요. 나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탄핵 소추 찬성했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중도가 이긴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왜 쪼갭니까? 그래야 제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그 하나 하고 갈게요. 개그 하나 마십시오. 절대 패배하지 않는 그 과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 패배하지 않는 불패. 정답. 다윈. 그만큼 중도층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 이긴다 이거죠. 중도를 포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을 막습니다. 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참 탄핵 심판 저기 뭐야 윤석열 탄핵 찬성해놓고 지금 하는 언론 활동들 보면 안철수 의원에 나오시는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주류 정서와 다를 게 없는 스탠스가 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얘기도 좀 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열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노상원, 김건희, 명태균 다 연결돼 있다. 네. 수첩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도 개입돼 있고 명태균도 모두 연결돼 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일찍 이게 주장됐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이제 그 대검에 올라간 게 11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서울지검에서 완성했던 거고, 이거 뭐 대검까지 다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명태균 씨 쪽 주장을 좀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이었던 12월 2일이었습니다. 네. 이때 기자들한테 명태균의 황금폰을 검찰이 아니라 야당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같은 날이었죠. 12월 2일입니다. 네. 비상계엄 전날에 누굽니까? 김건희 씨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이번에 네. 그 정황이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저도 이거 주장하시는 거 다 일일이 봤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이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돼서 내란의 핵심이 우리는 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씨가 12월 2일에 문자를 주고받고. 그 문자를 왜 하죠?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합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영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문자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게다가 또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네, 하필 그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건 우리가 오직 한 번뿐이었다가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또 했다라는 것처럼 하긴 들리잖아요. 하는데 또 그날만 했다는 거, 그날 됐다는 것도 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경호처에서 지급된 비화폰이라는 게 그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됐습니다만은 뭐 김건희 혹은 뭐 노상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됐다라는 게 이미 좀 알려진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내란을 획책하고 기획했던 것이냐. 무섭습니다. 그 대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수첩에 보면 삼선 개헌도 있고요. 후계자를 뽑아라 나오거든요. 그 후계자는 아마도 후계자 누굽니까? 통일 대통령. 김건희 씨가 아닐는지 그러니까요. 추정까지 해보게 됩니다. 뭐 서울에서 살아라. 골고루 하셔야죠. 아니 경기도민 아닙니까 이쪽? 네, 맞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니 범죄자 명태균 한마디에 질서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유지가 안 됩니까? 이거는 검찰의 책임이죠. 하루빨리 제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들고 나오잖아요. 네.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뭐 맞잖아요. 헌재도 문제가 많지만 이거 검찰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명태균을 4번이나 만나셨다고. 제가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안 명태균은 만났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또 곡해를 하시면 노. 현명한 서울 시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번이나 만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되지 것 않습니까?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뭐 대화가 오갔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네. 명태균 명씨가 이미 저거 만난 바가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네. 그때 이기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들고 오길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게 제 정리된 입장입니다. 특검법 한번 박 선생님은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 이제 이해가 되지 또 않는 그 무한 검증의 대상이시잖아요. 명예훼손인가요? 예? 그랬어요. 아니 왜 제 성까지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 이건 명세훈입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 논란을 자초할 필요 없다. 예, 드리는 거죠. 나중에 특검법이 되면 뭐 알겠죠, 모든 게. 자, 이렇게 오세훈 시장도 나왔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좀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SNS 오랜만에 아마 글을 쓴 것 같은데, 예. 자, 뭐 한동훈 전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듣고는 대표님의 싶네요. 목소리를 또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근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뵙고 싶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스타벅스 가시거나 네. 뭐 심지어 최근에는 그 카카오 택시까지 이제 불러서 타신다는 이제 그런 정황까지 젊은 사람이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죠. 너무 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살피겠습니다. 73년생 이하신가요? 예, 우리 다 73년 이해합니다. 저는 뭐 너무 젊네요. 예.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예. 예. 73년 이상은 안 돼요?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살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물어보셨죠? 아니요. 73년생 이상은 안 됩니까? 조금 전에 했던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지금 죄송해요. 자중해야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설치라고요? 죄송해요. 자중해야 된다고. 윤상현 하는데 의원이 영장류죠. 뭔가 예. 이제 설치하신다고 해. 설치 네. 뭘 설치합니까? 설치 죄송해요. 인터넷 설치합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좀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 때릴 것 같은데 좀 본인 어떻게 나오지 말래요. 당에 괜찮습니까? 혼란을 불러일으키시니까. 책을 쓰는 사람을 때린다고요? 선비를 때린단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경청의 시간을 가지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 이한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이 책 얘기했는데 아마 출판 기념회로 정계 복귀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책 내고 출판 기념회 하면서 대선 출마 본격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사실 기본적인 그 루트죠. 늘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에 뭐 유튜브에 영상을 네. 올리든 아니면 사실 출판 기념회가 제일 이제 그 클래식한 방식이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국면에 등장을 해서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면 네.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는 김문수예요. 김문수 후보이고, 예.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벌어졌느냐?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의 국적은 중국이란 얘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내부 후보 1위로 대선 주자 1위로.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거 말이 뭐 되냐고. 화나만 하죠. 국적이 어떻게 중국이 말이 됩니까? 그 이제 국적 중국까지 이제 언급을 해버린 후보가 1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1등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이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상식과 합리를 갖췄다고 주장한 후보가 과연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에서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겠는가? 아하. 그런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하고 뭐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도 친한계 쪽에서 만들고 해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부 기류를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미지수라고 하니까요. 저분의 해답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품평이 많습니까? 아니, 뭐 쓴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쓸 수 있고 또 나올 수 써요. 있는데 박영식 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갑자기요? 아직 춥습니다. 제가 SNS를 네, 썼잖아요. 감기 아, 네. 얘기하더라고요. 안 보셨나요? 네. 봤어요, 예. 봤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쵸. 짧게 썼더라고요. 네네. 예. 아니 뭐 한 대표님도 감기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카카오 택시 타고 다니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뭐 어떻게 뭐 새로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누가 예. 새로운 키트 좀 선을 보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걸 어떻게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개헌안을 내놔야 됩니다. 김두관 아닙니까? 잠깐만요. 김두관 의원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목소리가 김두관이에요. 돌려막아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써야 한다. 세력이 많고 많이 모은 쪽에서 대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좀 통합해야 된다. 이래 말씀드리는 안 겁니다. 만져도 김두관 의원 그래 하실랍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 다 잘합니까? 제 귀에는 김두관으로 들려요. 너무 습습합니다. 그럼 저 김두관 김두관 나오면 안 됩니까? 해주세요. 김두관 김두관 한번 해주세요. 김두관 나오시면 안 돼요? 김두관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김두관으로 들리는 게 좀 그래서 이상해요. 가면 두고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망합니다. 자 오늘 아니 근데 새 캐릭터 김부겸 전 총리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김부겸 네. 전 총리도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만나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당내 분위기나 이제 기류를 좀 보아하니까 이제 열혈 지지층들로부터 왜 저런 사람들 만나느냐 네. 이런 비난과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김경수 전 지사 만나서 사실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던 것 같고 다만 근데 저는 당 대표이자 그 대선 주자로서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네. 이제 이런 어떤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선 주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어느 선까지 그런 인물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총선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저기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지사라든지 뭐 조응천 전 의원이라든지 뭐 설훈 전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을 민주당이 홍영표 뭐 많죠. 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거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아닌가요? 그런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이긴 하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이제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고 두루두루 포용하는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인데 그래도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최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네. 뉴스공장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동영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또 생방송 나갔더라고요. 생방송. 아니, 그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요. 예, 그 뭐라고 지금 나오셨어요? 똑바로 불러줘야죠. 예, 이동영 TV라고 할까?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오셨더라고요. 이동현 예, 라이브로 이재명 갑자기 대표가. 하셨던데. 제가 헌정수호에서 예. 대연대를 한다. 예. 그럼 누구든지 만나야죠. 예. 예, 그게 제 정리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대모사 하는데 김부관 아닙니다. 김두관이 아니고 김부관. 하는 부관. 이상민 어떻겠습니까? 예, 좀 응원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시고요, 대표님. 어디로 갑니까? 아니요, 뭐 다음 혹시 유튜브 채널 어디 출연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열려야 할 뉴스 인사이더. 또 나오세요. 뉴스 인사이더 나오시면 안 됩니까?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열려야 할 게 열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파크입니다. 예, 예, 출연하고 계시죠? 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